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이 2015년부터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억 원 초과 물량은 전체의 48.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의 경우 분양가 9억 원 초과 비중은 76.4%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고 강북권은 45.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일 부동산 인포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거주민이 지방 5개 광역시 아파트 4,850세대를 매입해 전년 대비 19.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58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 1,418가구, 광주 794가구, 대구 708가구, 울산 346가구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년 건축사 모집을 진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 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 기법을 배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재비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연수자에게는 1인당 3천만 원 이내에서 항공료,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9억 원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된 아파트가 올해에는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가 새 아파트를 찾는 청약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가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 남아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강의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처럼요.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은 이 시장에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께서 주택 시장 위축에 인한 경제 위기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지금 경제 위기라는 말이 몸소 느껴지실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실업률 또는 고용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 저성장에 또 현재 주식시장이 또 현재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라는 말이 맞고요. 지표상에 봤을 때 그 지표에 따라서 이 정도가 지금 안 좋다라는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 우리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택시장도 실제적으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특히 건설과 관련된 시장들이 얼어붙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공기업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후퇴는 아시다시피 지금 당초 잡았던 현재 수치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OECD에서도 현재 2.6% 올해 성장률을 2.6%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2.5%, 국회예산처 같은 경우도 2.5%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 또 현재 그 IMF라든가 아니면 무디스,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2%대 초반까지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경기 국면 자체도 실제적으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 거기에 경제활동별 성장률, 건설업의 급격한 후퇴 때문에라도 건설업 현재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후퇴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거의 낙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집을 지어놔도 현재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
상황, 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청약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 감소세, 고용에 과연 감소된다는 내용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기업체에서도 현재 더 이상 인력을 늘리지 않는, 실제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인력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금융위기 취업자 수 증가율이 0.4%였던 2008년도 금융위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보다도 3배가 더 낮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거의 수직으로 낙하라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도 상반기 마이너스 1.4%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률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적으로 고용지표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성장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경제활동 인구들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더욱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 연속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부터 쭉 봤을 때 건설에 관련된 기성액 지표, 건설에 관련된 지표, 건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앞으로 향후 이루어질 건설액은 얼마가 되는가 지표가 있는데요. 현재 9개월 동안 계속 하락 국면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 그때도 둔화였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정권에서도 사실상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8.1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부터 수치가 조금 떨어졌고요. 건설 기성액 관련된 내용이요. 현재 6월 달에 또 현재 건설 기성액의 하강 진입, 그리고 2018년도 9월 2일 부동산 대책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하강 국면으로 떨어졌습니다. 하강이라는 얘기죠. 둔화가 아니라 이제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지금 현재 2019년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 하강 국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설 관련된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가 또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2017년도 기준 GDP 관련된 성장 기여율,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설과 주택에 관련된 어떤 그 부분이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봤는데요. 건설 투자가 38.3%였고요. 주택 투자가 26.2%였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죠. 이 수치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게 되면 GDP 성장 기여율 중에서도 건설 투자, 주택 투자를 연도별로 봤을 때도 지금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건설에 관련된 건설 관련 종사자들도 그만큼 이제 실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쓸 돈도 없을 수밖에 없고 시장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GDP에 차지하는 주택 투자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건설과 주택 투자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감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도 3.5%가 더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 같다라고 현재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봤을 때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현재 소득 수준이 3만 달러라고 진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이너스 건설 투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는 없을 테고요. 주택 투자 증가율도 현재 감소세가 현재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총 주택 대비 GDP 비중도 거의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주택과 건설 비중이 많이 차지하느냐,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일자리가 없죠. 하다못해 일용직 노동자들도 집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전문직이라든가 기술직도 당연히 없을 테고요. 보시게 되면 2008년도부터 쭉 2019년도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 2019년도 감소세가 굉장히 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만 4천 명 정도. 6만 4천 명 정도는 현재 실직을 한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기여율도 봤을 때도 현재 실제적으로 많이 작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 특히 돈이 굴러가는 상황이 되지 않고 자유경제 시장에서 현재 역행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택과 건설, 특히 주택 건설업에 차지하는 다양한 연계성, 실질적으로 주택 하나를 짓게 되면서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부와 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부가 가치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펼쳐지는지 보시게 되면 주택 산업, 주거용 주택을 내가 건설한다 쳤을 때
그 관련된 현재 일자리들입니다. 실내 건축이라든가 전기통신, 건물 설비 설치, 기반 조성 당연히 해야겠죠. 건물 장비라든가 시설물 유지, 거기에 뭐 철골이라든가 콘크리트 조적, 지붕, 거기에 건물 및 구축물 해체해야겠죠. 철거한 후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공사, 토목공사 파일 등 실제로 이사와 리모델링까지 연결됩니다. 이사하게 되면 이사 비용도 발생을 할 테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비가 된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부대 사업으로 기반 조성이라든가 도로 건설, 조경 사업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다세대 주택도 일정 비율 조경을 맞추지 않으면 준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관련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부동산이 이제 주택을 다 지었다 쳤을 때는 다음에 임대 및 개발, 임대 개발 공급부터 관리까지 서비스에나 들어가는 부분은 관리, 중개, 투자, 감정평가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종들,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실업자 수는 계속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건설의 국가 성장 기여도는 현재 약 40%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택 경기, 특히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종사자들만 거의 200만 명 육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라든가 받을 수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현재 부익부 빈익빈사 어떤 사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건설업은 실제적으로 건설업에 1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10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한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현재 숫자가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관련된 어떤 일자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또는 14.5명 정도의 취업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건설 경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경제 성장률부터 해서 생산 유발, 그러니까 건설과 주택 투자 감소로 인해서 실업자 실제적으로 증가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7천억 정도가 감소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는 2조 6천억 정도가 날아갔고요. 전체로 봤을 때 취업 유발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현재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자유경제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얘기죠. 규제가 워낙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갖고 있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새롭게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된다는 얘기겠죠. 서울과 지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요. 또 주거이동과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현재 제약하는 대출 규제 또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9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집을 사고 싶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싶다는 거지 단순하게 집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그 지역을 사고 싶다는 얘기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부라든가 기업 가계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현재 깨트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진단이 전제되지 않은 강하게 일방적인 규제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잡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수요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와 어느 때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택시장의 위치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그로 인해서 경제 생산 인구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위기는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제 위기라는 주제로 소장님과 강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소장님의 첫 번째 물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오늘 박영신 소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입니다. 2호선 강남역에서는 걸어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119.28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94.97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됐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0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아파트의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매매 금액은 약 8억 1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6억 5천만 원, 반전세 시 5억 4천만 원에 월 4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6천만 원, 반전세 시 2억 7천만 원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번째로 소장님과 아파트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매물이고요. 강남역 근처인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볼게요. 네,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뱅뱅사고리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전철역과 광역교통망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죠. 거기 신축이 완료된 서초동의 아파트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구조입니다. 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오븐부터 기본적인 식기세척기까지 풀옵션 구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실제로 위치를 보시게 되면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현재 뱅뱅사거리와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고요. 거기 보시게 되면 전철역으로 따졌을 때는 현재 양재역과 강남역, 신분당선까지 연결되겠죠. 왼쪽 봤을 때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제 공청회가 곧 열립니다. 다시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메인 현재 서초와 IC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는 지역과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운과 또 연결된 또 그 직장인 구성 또 증가, 그리고 현재 테헤란도 연결되면서 장제터널이 이미 현재 개통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로 인구들이 워낙 구성들이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 수요 또한 워낙 좋은 지역이죠. 실제적으로 위치한 이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중학교, 서운중학교, 서희초등학교 아이들이 걸어 다닐 정도겠죠. 거기에 서울교육대학교라든가 서울고등학교, 현재 상문고등학교 일대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인류학군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장기 체류자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명문학군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술 문화 공간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5,000세대 정도의 재건축 단지, 지금 무지개 아파트가 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세대 정도의 재건축, 거기에 호텔이라든가 현재 유통시설, 판매시설 같이 들어올 롯데칠성 부지개발, 바로 인근에 있죠.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강남역 거리 또는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이 주변의 인구들이 계속 구성력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개발은 실질적으로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리풀 터널이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테헤란로가 연장이 되면서 그 주변에 교대역부터 강남역까지,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인근에 있는 주변이 현재 용도 변경과 종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현재 사무공간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다음 달,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공청회가 또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서초YC와 반포YC가 복합문화예술단지나 주거지역 상업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서초YC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5,000세대 재건축 단지, 현재 신동아 1, 2차가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성 1, 2, 3차는 이미 다 분양을 다 끝났고요. 이제 입주를 하겠죠. 무지개가 때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0세대고요. 바로 길 건너편 바로 이 자리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치,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이 주변 시세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8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6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반전세 시에 5억 4천만 원에 월 40만 원. 실투자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겠죠. 반전세 시에는 2억 7천만 원이고요. 현재 강남역과 양재역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광역교통망 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분양이 119.28제곱미터, 건물이 94.97제곱미터에 33평형 아파트고요. 실전용 29평짜리입니다. 2017년도 이미 3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10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 입지라든가 주변 임대 시세, 배우 수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주변에 사는 또 사람들의 소득 수준, 또 실거주나 투자 여건이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내가 어떻게 거주하고 어떻게 투자할 건가 계산하신다면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아파트, 단독 아파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역 가까이에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신축 아파트 물건 만나봤고요. 이번 매물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소장님의 다음 물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영신 소장의 두 번째 매물은 바로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욕실,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9,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올해 3월에 준공된 강남구 논현동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강남의 모든 생활 인프라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서초동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 물건 또한 또 가성비가 우수합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원룸 가격도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부터 현재 6층까지 또 주차장 시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가 다 구성되어 있는 풀옵션 구조고요. 에어컨이 현재 시스템 에어컨으로 2대가 설치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위로는 7호선, 아래쪽으로는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할 수 있는 전철역, 그리고 현재 언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체육서권이다. 전철역에서 가깝다는 얘기는 상업지와 가깝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그 주변에 있는 상권뿐만 아니라 임대 수요도 그만큼 훌륭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철역에서 두 정거장만 지나게 되면 국제로 복합지구 또 연결되고요. 반포권과 그 강남권을 같이 이어주는 바로 중간적인 역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 2호선 라인, 9호선, 7호선 라인들. 그래서 전철역만 보이는 것만 벌써 6개고요. 거기에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통이 된다면 전철역만 이제 8개가 되겠죠. 전철역에 둘러싸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포 IC 구간까지도 말씀드린 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의 메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 전철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잘 아시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이 연결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상권을 반포와 또 반포권, 서초권역과 강남권역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지하 쇼핑몰부터 종합병원부터 백화점까지 거기에 현재 주변에 있는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서 모든 행위들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적인 여건상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들은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능 지원 강화 역세권입니다. 도심 기능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더욱더 커진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지금보다도 현재 상업지역 배분을 더 늘려야 됩니다. 현재 종상향, 용도 변경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병원 중심으로 한 의료 특구 지정 때문에 이 주변의 신축 건물들 특히 의료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관광 호텔과 또 의료 관련된 시설들 그로 인한 또 파생 기업들 같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진다. 신축 건물들이 거의 6배 정도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현재 신축 공사 현장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역센터 중심으로 한 현재 지상개발과 지하개발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현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또 5km 또는 10km 이내까지도 그 개발 효과가 계속 미칠 수밖에 없는 또 같은 전철 라인을 이용한다면 더욱더 크겠죠. 거기에 5개 공역으로 개발되는 국제 업무나 문화 거점 또는 스포츠 특화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볼거리가 굉장히 더 풍부해진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 같은 경우는 GTX ABC 노선과 위례 신사선, 기타 어떤 그런 교통망들이 같이 이루어진다. KTX, SRT, GTX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2억 6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원룸, 강남에서 원룸 가격도 이 정도 안 됩니다. 원룸이 더 비싸겠죠, 솔직히. 전세가 2억 3천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월세가 2천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9,500만 원, 실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전세 시에 또는 월세 시에 4,500만 원, 정말로 초소액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9호선 언주역의 도보약 3분 거리에 19.42제곱미터의 대지, 거기에 건물이 37.02이기 때문에 11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지난달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또 6층 중에 2층에 위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거주민들의 특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주변에 또 가성비까지 좋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시세와 또 배후 수요가 얼마만큼 풍부한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 주변의 개발 여건들을 따라서 투자 여건을 또 확인하신다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다중 역세권 여러 가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물건 만나봤고요. 이번 매물 살펴보시면서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네요. 경제 위기 속 부동산 투자 해법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매물과 무료 세미나까지 다시 확인하시죠.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개요입니다. 2호선 강남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 면적 119.28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94.97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8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6억 5천만 원, 반전세 시 5억 4천만 원에 월 40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6천만 원, 반전세 시 2억 7천만 원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9.4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2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9,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경제 위기 속 부동산 투자 해법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1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100을 밑돌며 시장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유형의 매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꽃, 바로 이제 상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매달 우리가 연금식으로 월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상가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는 필요 없다. 나는 시세 차익을 원한다. 이런 분들에게 차익형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월세 수익 노리시는 분들 위해서 상가 유형과요. 시세 차익 노려볼 만한 다세대 주택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물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동구 암사동의 상가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는 걸어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3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14.7제곱미터입니다. 2016년 10월에 준공됐고요. 상가 1실의 구조로 총 7층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5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250만 원이 예상되고 약 3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지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7층 중에 1층 저희 일실에서 상가로 만나볼 텐데요. 일실 구조라면 어떤 상가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이미 준공이 돼 있는 매물이고, 그리고 분양, 예, 선임대 후 분양, 이러한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만도 1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약 35평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그러한 1층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1층은 상가고요. 그리고 우회 층에는 7동, 5세대 빌라 약 106세대의 5세대 빌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층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매물은 우리가 이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자, 1층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시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본 매물 안에는 우리가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넓게 확보되어 있는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꼭 나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 미래에 팔더라도 또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1층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쾌적한 상가 모습 살펴봤습니다. 이 상가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월세 수입 노려보라고 하셨어요.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전용 면적이 35평 정도 달하기 때문에 자,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평당 전용 면적 평당 뭐 한 1,670만 원대 엄청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가격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이미 임대가 맞춰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애견 카페로 임대가 맞춰져 있고, 보증금은 3천에 월 2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출을 약 3억 정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현재 약 2억 5천 정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이러한 암사동에 좋은 상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담 필요하시다면 02-3154-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강남 4구 강동구입니다. 이 강동구의 암사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저 입지적인 부분 어떤 점이 유리할지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입지도 이제 상당히 좋은데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죠. 우리가 8호선은 암사역이고 5호선은 명일역을 도보 각각 7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가까이에 올림픽대로 이용하게 해줬고요. 강변북로랄지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구리 포천 간 고속화도로, 서울 춘천 간 고속화도로, 중부고속도로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강동구의 암사동 하면은 천호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지로 동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그러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는 백화점이랄지 마트, 그리고 영화관, 구민회관, 그리고 주민센터, 도서관, 재래시장 등이 잘 포진되어 있어서 생활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지공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암사 생태공원이랄지 길동 자연공원, 그리고 아차산까지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가의 입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상가에서 중요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데다가 인구도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요, 상가 근처에 좀 기대되는 소식들 추천 포인트 통해 만나보죠. 자, 그렇습니다. 우선 개발 호재도 당연히 집가 반영에 형성이 되는 거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상가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평수가 넓다 보니까 활용의 가치가 넓다라는 거, 그리고 상가가 굉장히 넓으면서 선임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이랄지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게 커다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상일 IC 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미 완공을 해서 자,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이 약 44개의 기업이 입주하면서 약 16,000여 명의 인구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자, 이곳의 부지가 약 2만 한 3, 4천 평 정도 되는데요. 자, 이곳에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랄지 단체 이러한 중소기업체가 약 200여 업체가 들어옵니다. 늦어도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한 우리가 경제 유발 효과만도 약 1조 5천억 그리고 상주 인구가 약 16,000여 명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서 조금만 더 구리 방향으로 올라가신다면은 우리가 외곽 순환도로 강일 IC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강일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자, 이곳의 부지가 약 7만 1,000평, 상당히 넓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올 하반기까지 기업들에게 토지를 공급해서 2022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 상주 인구가 약 3만 8천 명 정도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약 9조 5천억에 이르는데요. 자, 이곳에는 우리가 유통단지랄지 그리고 상업 업무 복합단지, 호텔, 컨벤션, R&D 센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강동구 지역이 우리가 자족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뭐 상암 DMC랄지 그리고 여의도 금융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인 수요가 4만에서 5만 정도 이르는데도 상당히 주변에 지가의 가치가 높은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약 7만에서 8만 정도가 들어옵니다. 가까이 한 2배 정도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강동구 지역이 크게 발전되어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죠. 현재 3단계 구간까지 강동구 보훈병원역까지 들어와 있는데 자, 4단계 구간과 그리고 4단계 추가 연장 구간이 있습니다. 자, 보훈병원에서 우리가 강동역까지, 강일역까지죠. 자, 이 구간이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국토부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늦어도 2021년 정도 되면은 자, 이것이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개발이 2027년에서 30년 정도 그 안이면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 사업,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제2 경부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세종고속도로 사업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미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까지 늦어도 2024년 중반 정도면은 개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강동구의 수혜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가가 위치한 지역에서 이 가치를 더욱더 끌어올릴 만한 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상가인데요. 선임대가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접근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가도 또 어떤 상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이 안정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상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요새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반려견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 상가는 애견 카페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목욕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애견에 대한 스파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애견 카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임대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본 상가 주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가시성이 좋다 보니까 상가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는 그러한 좋은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에서 저희 7층 중에 1층 일실의 상가 매물 살펴봤고요. 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 가저역에서는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63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4월에 준공됐고요. 방 3개,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층 중에 5층이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9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는 가저역 단 2분 거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매물도 전반적인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매물도 이미 준공이 된 그러한 매물이고요. 자, 2개 단지로 이루어졌고 총 29세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3룸입니다. 방 3개의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도 3베이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층 중 5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얄층이다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채광, 통풍, 개방감도 우수한 그러한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에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동형 식탁이 들어가 있고,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단 중문이랄지, 그리고 1층에는 무인 택배함까지도 갖춰져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엘리베이터, CCTV 보안 시스템 등도 잘 갖추어진 그런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방이 3개라서요. 요즘은 아무래도 원룸, 투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유로운 크기가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어느 정도일지도 살펴보죠. 자,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강진구랄지,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이런 지역들이 투룸이 벌써 3억대에서 4억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군데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3억 4,900만 원,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는 3억 2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2,900만 원이면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3룸 다세대 주택 마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룸이지만은요, 투룸에 비해서도 가격 경쟁력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가격적인 조언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가저역이라면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과도 가까울 것 같고요. 마포구라면 홍대와도 가까울 텐데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경의중앙선이죠. 가자역입니다. 도보 2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정거장을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인데요. 자, 이곳에는 인천공항철도가 있고, 그리고 지하철 6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 홍대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보 10분 거리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직장인 수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암, DMC로의 이동도 굉장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로도 이동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가 홍대랄지, 그리고 공덕, 그리고 여의도 금융지구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최적의 위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편의시설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가까이에는 굉장히 큰 모래내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랄지, 그리고 홈플러스, 그리고 마포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마포 중앙도서관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학구는 중동초등학교, 그리고 성사중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 둔 이런 학부모들도 살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 마포구 지역도 상당히 환경, 녹지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홍제천이랄지, 불광천, 그리고 우리가 평화공원이랄지, 노을공원, 그리고 하늘공원들이 가까이 있고, 특히 한강 망원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교통, 그리고 녹지 학군까지 기본적이고도 유리한 입지 조건 잘 형성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물건에 투자할 때 물건의 가치가 오르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만큼 추천 포인트 통해서 가치를 살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마포구가 뜬 이유는 우리가 합정동에 가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마포구가 뜨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경의선 숲길 조성 사업이 있었죠. 자, 이곳이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지상은 공원화되면서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됐고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명소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홍대 상권이 망원동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권이 크게 확장이 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주변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데요. 바로 가까이에 가재울 뉴타운이 있는데요. 자, 이 가재울 뉴타운이 약 2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그러한 우리가 단독이랄지 다가구들이 아파트로 변신이 되면서 주거의 가치가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상암동 맞은편에는 수색이랄지 증산 뉴타운 사업도 있는데요. 자, 이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색 상암 이 지역은 우리가 서울시 2030 기본계획에 보면은 광역 지역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특히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인데요. 자, 현재도 이곳에 많은 교통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강북 횡단선이랄지 그리고 서부 광역철도 이러한 교통사업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철도로 인해서 우리가 수색이랄지 증산, 상암으로 단절된 부분이 있는데 자, 그것을 다리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놓아서 그것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그것에는 영무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매 쇼핑 문화시설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옥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안고 있고 그리고 바로 디지털 미디어시티와 가까이에는 롯데 쇼핑몰 복합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도 세 필지가 현재 있는데 자, 이곳에도 우리가 쇼핑몰뿐만 아니라 백화점 그리고 가전 전문가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가치가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월드컵 대교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서부 간선도로 지하사업과 연계를 해서 늦어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면은 특히 상암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정체 구간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암동에는 약 1,200여 평에 달하는 상암 랜드마크 타워 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영도 전환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재매각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수혜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의 가치는 물론이고요. 주거 환경까지 개선이 될 저희 마포구 성산동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도 직접 좀 세워주실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거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지는 그러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다세대의 공급이 적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차장이 조금 더 넓어짐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불법 확장의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러한 다세대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직장인이랄지 대학생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의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구 성산동에서 방 3개짜리 물건 살펴봤고요. 오늘 고경재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 고경재 대표님 매물 정리해드렸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은 해결해 드리니까요. 매물에 대한 상담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